문화부에서 발표를 맡은 이정근입니다. 이번 저희 조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선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목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로 짓긴 지었지만 사실상 이 조선족과 우리나라 사회 정체성에 대한 연결고리가 탄탄하지 않고 굉장히 미심한 편입니다. 저희는 조선 동포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 정책과 활동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의 방향을 세 가지를 이번 시간에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또 조선 동포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는 경험적 사례와 학문적 연구를 비교한 후 이 둘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 대한 조선 동포의 인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춘래 씨와 방성도 씨의 인터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즉 정책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책과 현실 간 괴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온 조선족들은 단순 노무민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F4 비자라고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 F4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단순 노무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한 직종에 관해서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 직종에서는 단순 노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조선 동포에 대한 차별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조선 동포,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이는 과정은 한국의 부족한 산업 구조를 메우기 위해서 이들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채용하는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 온정주의적 시각을 보내면서 이들을 채용하는 것이 자신의 관용을 베푸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또한 같은 일에 종사하더라도 한국인들과 휴일이 다르게 배당되는 등 이런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방성도 씨의 인터뷰를 보았을 때 이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상당히 갖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이런 내면을 살펴보면 그들이 북한과 한국의 그 중간적인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심한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소속감의 부재를 제시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중국도 또 한국도 어느 곳도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디아스포라의 특성상 이중적인 태도는 분명 있지만 조선족 동포에서는 이런 특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또한 조선 동포에 대한 차별 역시 오춘래 씨와 동일하게 언급해 주셨고요.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특별히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은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인이 조선 동포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는 반면에 조선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대대적으로 크게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상황과 또한 영화로 항해 같은 영화가 보도되는 것을 크게 보았습니다. 이제 학문적인 연구를 살펴볼 텐데요. 상호 인식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입니다. 제외 한인 사회는 동질적인 단일 동족 집단이 아니므로 다자적 동족 집단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이 연구의 골자인데요. 왜냐하면 서로의 생활 양식의 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조선 동포를 우리의 제외 한인 사회에 포함시키기에는 이들의 특수성이 굉장히 눈에 띄는 편입니다. 또한 이들 또한 우리 사회에 소속감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거부감이 있었는데 앞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동포에 대한 무시가 반동적 종족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젊은 조선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우리 한국인에 대한 끊임없는 루머가 많이 양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자를 한국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이러한 루머가 성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족 사회에서는 한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또한 조선 동포들은 세부 영역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보인다고 나타나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정체성이라든가 문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전혀 연결고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호 인식이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지난 발표의 내용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정체성 전략인데요. 국민 국가의 배타적 속성과 민족과 계급의 문제를 조선족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사실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할 때 차별성과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한족은 그 중국의 다수 민족으로 조선족의 소수 민족과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한족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단순히 중국어만 구사할 뿐이지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자기네들에 비해 약간 게으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그들의 차별성을 부각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업 환경에서의 차별, 노동수당이라던가 휴일을 불리하게 배정받는 점에서는 이것은 텃세일 뿐이다 라고 평가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초국가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정체성을 확장시키려는 전략을 취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70년대부터 조선족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은 디아스포라가 아니며 모국 국민과는 무관한 100% 조선족일 뿐이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우할 때는 우리나라 디아스포라, 재외 한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례와 연구를 이제 비교해 볼 텐데요. 이들 사이에 상호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인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선 동포는 상당히 벽화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지 이들에 대한 정서적 이견은 굉장히 약한 편이었습니다. 차이점을 보자면 우리 경험적 사례, 즉 인터뷰에서 따온 부분은 현실과 정책 사이의 괴리가 상당하다는 부분, 또한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안 좋은 인식을 형성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문적 연구에서는 이들을 제3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했으며 이들은 차별을 텃세 정도로 인식한다고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선 동포 관련 정책과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동포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바로 비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비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비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 취업 방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 법무부에서 발표된 재외동포 비자 F4가 약간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 시험을 땄을 때는 H2 방문 취업 비자를 F4 재외동포 비자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 자격증 시험은 외국인도 합격률이 20%가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를 조선족이 취득하기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2011년 법무부에서 이를 발표한 배경에는 2007년 H2 방문 비자로 그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비자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들이 취득 정책을 약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겠는데요. 취득한 자격증 관련 직종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노무에서 일하시는 분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이에선 굉장히 많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단순 노무에서만 종사하셨던 분이 사무직에 종사하기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했고요. 합법적인 체류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관련 직종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이 관련 업종에 취직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간단한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2번 이상 발각되게 되면 국가로 추방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 방향은 불법 취업 문제의 개선인데요. 이것은 바로 단순 노무의 합법 취업 구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F4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반드시 관련 직종에서만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단순 노무에도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인식 개선의 문제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중앙정부가 하는 일, 두 번째는 지방정부가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문화 이해 증진 교육 강화 측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편이 있긴 하지만 준법 환경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식 개선을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고양시에서는 이런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인데요. 사회복지과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조선족 노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삶의 만족감 향상과 지역사회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귀한 동포 사랑 나눔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조선족 노인들이 그들의 거주지를 직접 청소하거나 이웃들과 함께 교류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7년 전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그들만의 예산으로만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조선 동포 역량에 대한 창조적인 활동을 모색, 이 부분입니다. 제한 조선 동포의 성공 사례를 약 3가지의 사람을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혜은 씨라고 해서 외국인 명예 부시장의 제시인데요. 이주 여성들의 주체와 또한 그들의 이중 언어 문화 자원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귀화하게 되면 문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모국어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을 했지 그들의 이중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많이 이런 부분에서는 자신감을 상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서로 보완해 주면서 우리는 그들의 이중 언어 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또한 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국내 정착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지원을 했는데요. 창업 경영 아카데미를 세웠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한국의 기술로 중국 시장에서 성공했으며 세계 시장으로 수출한 사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기반 사업이라던가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적 다양성 또 우리는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 네이밍 기술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점을 제시받고 이를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간 문화적인 배경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응이 빠르며 값싼 노동력을 제공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제중 동포는 역시 이중 문화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굉장히 다양하며 그들의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선동포 네트워크의 효과는 정보 획득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은 그들의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때 네이밍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피자헛이나 코카콜라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는 특이한 네이밍을 갖게 되는데요. 피자헛 그대로 음차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피숑크라고 해서 손님이 우대받는 또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이렇게 돼서 그들의 음차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좋은 뜻까지 같이 갖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역량 활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합니다. 공생 노력을 해야 하며 그들의 인재 발탁, 국가 발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책과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